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조합이라고. 그 중에 어떤 것이 나의 질병이나 그 부분에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거는 얘기할 게 없는 거죠. 자, 근데 약은 어떤 부분 또는 그 질병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게끔 화학적인 성분과 특별히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성분의 양, 이거는 양을 누가 조절해 준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 성분이 너무 여러 가지잖아요. 자, 음식이라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그냥 밥이라는 거. 밥 안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내가 오늘 이제 담석이 생겨. 그 담석이 몸에 쌓이는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질병으로 나타나려면 얘가 염증이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요 밥 안에 만약에 어떤 A라는 성분이 그거를 도움을 주는 성분이 있다고 칩시다. A 안에. 그러면 요 A라는 거를 이게 그 타격의 효과를 보려면 밥을 한 그릇 못 만들고 한 번에 10그릇, 20그릇, 30그릇을 먹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 또 다른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은 요 성분을 끄집어 가지고 A라는 성분을 대량으로, 근데 이거는 내추럴, 이거는 대량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화학적인, 말했어. 화학적이라는 말을 나쁘다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화학이라는 건 대량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합을 하는 것 뿐이지 그게 나쁠 게 아니에요. 나쁜 건 뭐냐면 이 화학적인 걸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유통을 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물. 자연인 거는 그냥 섞어서 없어지면 끝나는 거니까. 얘는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얘가 들어가서 몸에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약을 먹잖아요. 근데 효과가 실제로는 이렇게밖에 안 나는 건데 그 효과가 더 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 몸에 들어간 얘가 내 몸 속에 있는 성분들, 비타민, 미네랄, 각종 엔자임, 효소 또는 조효소, 소들을 얘가 가져다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가져다가 약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원래 용도가 얘가 가져가라고 들어가 있는 거냐고 우리 몸에 아니잖아요. 이거 먹기 전 이런 거고 효과가 있기 전부터 우리는 먹었던 음식들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정상적으로 쓰여달 애가 일로 뺏기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써야 될 정상적인 게 부족하니까 약을 먹고 효과를 받을 때 그걸 장복하게 되면 우리 몸 전체에서 탈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은 합병증 또는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제 얘기가? 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자 봐요. 지금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서 쓰고 있는 이건 성인병이라고 하는. 과거에는 이름이 달랐어요. 과거에는 30년 전에 내가 퇴행성 질병이에요. 퇴행이 되면서 저절로 생기는 거다 이거야. 지금은 퇴행성 질병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왜? 퇴행할 때 내부터 다 생기니까. 그럼 이거 왜 그러는 거냐? 그래서 그거를 연구했던 캐나다의 약사가 수지 코엔이라는 약사가 드러그 약이 우리 몸에 좋게 하려면 이런 것들을 먹어 치워야 돼. 이거 합쳐져야 돼. 그래서 이거를 먹어가 훔쳐간다는 뜻이에요. 막 먹어 치우는 드러그 먹어는 뭐냐면 약을 먹었을 때 내 몸에서 대량으로 소모돼서 뺏기는 영양소 또는 그 행태, 흡연, 음주, 스트레스, 불면
우울 이런 걸 포함해서 우리가 어떤 약을 먹느냐 그 대표적으로 약을 가장 오래 먹는 것들이 잘 아시다시피 당뇨, 고혈압, 혈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요새는 고혈압이래요. 원래 당뇨도 당뇨라고 그러면 안 돼. 고혈당이라고 그래. 뭐냐? 저혈당은 생명에 직결되거든요. 질병이 다른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대차게 20세기가 21세기가 되면서 스타 자리에 오른 애가 있잖아요. 고지혈증이라는. 어떤 사람도 이 고콜레스테롤증 이렇게. 자, 지금은 이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그냥 평생 먹어도 관리만 잘하면 그러니까 관리를 잘한다는 건 평생 잘 먹으면 그냥 큰 문제가 없고 이 약들이 뺏어가는 드러그 먹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잘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갖고 와서 듣는 이런 건강 교양 강좌를 듣는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집주에 가서 이런 교양 강좌를 좀 듣자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듣고 중요한 건 정 과장님이 뭘 먹고 좋아졌을 때 그래서 뭘 먹으려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는 또 다른 뭐를 찾아서 먹어야 되는 거라 이 사람이. 왜? 지구상에는 드러그 먹어가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우리 드러그 먹어야 되는 걸 전혀 모르면서 자식이 명절 때 갖다 주는 거 먹지 않으면 자식이 명절 때 갖다 주는 3대 영양제는 딱 뻔해요. 관절에 관한 거 또는 뭐 오메가3에 관한 거 본인들은 혈관에 관한 지혈관이나 걱정하지. 40대 50대 혈압으로 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심근경색으로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제일 많은 게 50대예요. 안타깝게 나이 먹고 60대 70대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사람들 다 50대에 출근하려고 밥 먹고 텔레비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와이프가 설거 둘 똑같아. 두 사람 선생님도 아는 분이지. 설거지하다 왜 출근 안 해? 그랬더니 이렇게 있더래.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죽은 거야 앉아서. 50 초반이었어 다 그분이. 회사의 이사이고 한 번은 무슨 학동에 큰 스포츠 클럽 하는데 사장이고 나는 제가 너무 가까웠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돌아가셨을 때 너무 놀랐어요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나하고 이런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공부를 했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 잘 보세요. 공부를 깊이 했든 안 했든 그걸 죽는 걸 피할 길 없어요. 중요한 건 죽고 안 죽고의 문제보다 건강함을 유지하고 안 하는 걸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사람들이 제가 보청기 끼고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비웃는 거면 상관없어요. 나는 이미 40살에 간 경화로 죽을 뻔한 사람이야. 근데 지금 간이 너무 깨끗해. 그것만 해도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야. 사실은 보청기를 안 끼고 몇 년 동안 살 때보다 보청기를 꼈을 때의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더 웃겨. 이거 보청기를 때 자꾸 잊어버려. 왜 잊어버리라고 그랬더니 뇌가 건망증이라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보청기를 끼면 낄수록 뇌가 피곤하니까 지가 이걸 자꾸 안 끼려고 그래요.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보청기를 끼지 않고 충전기 안에 놓고 통을 들고 나와요. 얘한테 여유를 주려고. 그래서 굳이 보청기를 끼지 않고도 사람 만나서 차 한잔 먹고 밥 먹고 수다 떨 때는 굳이 보청기를 안 끼는 거예요. 제가. 얘한테 피곤함을 안 주려고. 또 오늘처럼 여러분 얘기를 또 들어야 되고 강의만 하고 그러면 내가 굳이 이거 뛸 필요가 뭐였어요. 여러분 얘기를 좀 듣고 답도 주고 그러려고 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뇌하고 내가 조화를 이루면서 사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와서는 철저하게 이기적이 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왔죠?
자, 그러면 세상을 좀 나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 뭐 남을 위해서 뭐 희생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이거 먹고 좋았으니까 너도 이거 먹어.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이거는. 내가 이런 걸 먹고 좋아지게 된 그 과정을 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일부러 여기 억지로 오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 집에 아니면 여러분 아파트 안에 조그만 저 요새는 미팅룸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이런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이해 못할 거예요. 처음에는. 왜 이해 못하면 저게 제가 또 뭐 어디 뭐 시작했나 보다. 한 번만 잘 넘기세요. 한 번만 넘기셔가지고 저거나 이수월 선생님이나 규월 선생님 가서 그 저희들의 그 이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런 거 사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쓰지 말아야 되는 용어들이에요. 방송에 나가면 다 써줘. 코카콜라 입에도 대지 마세요. 쌀이 정제가 된 게 나쁘단 말 절대로 말하시면 우리 방송 죽습니다. 백미를 드시지 말고 현미를 드세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백미는 깎이고 같아서 형에서 이러면 농민단체에서 전화가 일주일 내내 방송으로 나를 부르스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저희들 같은 모임에서 그래도 그게 낫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싫어하긴 해요. 왜냐면 이게 아무렇게나 막 그냥 좋은 뜻으로 올렸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이거야. 누구를 헐뜯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들을 오랫동안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상관없어요. 저희 스스로 그랬어요. 의학의 장점과 이 두 일, 우리로 말하면 후성 유전학적 배경으로 여기다가 결국은 음식이잖아요. 근데 음식 중에서도 이미 다 밝혀져 있는 걸 한 게 아니라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식물 영양소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 근데 이거 어려워요. 제 여동생도 이번에 유방암 무지 고생하고 있어. 항암 치료하고 아주 맥을 못 쳐. 면역력이 회복안 되고. 이거 SP 뭐 심지어는 주문해가지고 먹으라는 것도 제대로 못 먹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걸 먹을 수 있는 걸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야지. 근데 우리 주변에는 전부 영양제가 알약 아니면 캡슐 안에 들어있는 파우더죠. 수프나 주스 형태로 된 게 없는 거예요. 이 형태로 돼야 흡수력이 높아져서 약성이 높아지는데. 자, 음식의 효과를 보려면 음식도 요 약성이 있는 부분을 강화시킨 음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주스를 먹어야 돼요. 자, 수십만 가지의 파이토케미컬이 있는데 그걸 분으로 나누면 8가지 분으로 나눠줘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이 파트너가 뭐냐면 일단 캐로티노이드예요. 캐로티노이드. 아주 쉽게 보면 당근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당근서부터 우리 주변에 참 이 캐로티노이드가 약성을 하는 음식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는 캐로티노이드 자체가 항산화제이면서 모든 세포를 회복시키는 속효가. 당근, 토마토, 그다음에 비트, 고지베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암에 걸리는 사람이 쉽게 주스로 만드는 게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얘일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안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나 이런 약성을 시너지 내주는 성분이 있어요. 시너지. 약은 그냥 극단적인 화학 분자 구조를 갖다 대량으로 압축시켜 놓으니까 음식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시너지하기 위해서 보통 여기 들어가는 알파가 허벌 계열의 파이토케미컬이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향이 강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허벌 계열이. 그래서 이쪽에 이런 것들하고 시너지를 내주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샐러리.
거야. 그래서 얘를 양을 많이 쓰지 않도록 하면 되죠. 양을 많이 쓰더라도 냄새가 덜 나게 하기 위해서 샐러리는 주로 잎을 쓰는 게 아니라 줄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쓰면 여기 안에 있는 페리스토놀 성분이 바짝 오르게 되고 어떤 것도 열을 가하게 되죠. 그런데 봐봐요. 당근 같은 경우는 주스를 짜면 그 안에 성분 중에 많은 게 뭐예요? 바로 섬유질이란 말이에요. 자,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섬유질 좋잖아 그거. 변비 걸려서 너무 좋대. 자, 그거는 건강할 때 얘기야. 건강할 때. 암에 걸렸거나 이런 사람들은 항암을 해야 되잖아요. 항암. 그죠? 섬유질은 암이 걸리는 걸 예방하는 거지 항암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근 주스를 딸 때는 섬유질을 밖으로 빼서 버려야 된다 이거야. 섬유질을 부침개를 무쳐 먹든 뭐 하든 가족들이 먹어도 되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을 분별력이 없으면 저 사람 섬유질 다 빼버리고 그럼 당근 사가지고 집만 짜먹고 얼마 남아. 그 집이 모여서 환자들한테 약이 된단 말이죠. 제가 요즘에 저는 아주 1년 내내 몇 년 동안 됐어요. 데일리 빈더라는 이 회사에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결국 저 사람이 저 얘기하려고 했구나. 저는 데일리 빌더를 제품으로 하기 전에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여기에 지금 정답으로 지금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지구상에 일단 첫 번째 종합영양제는 많아요. 근데 종합영양제는 성분이 크게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수용성, 지용성 이렇게 두 군의 영양제가 종합으로 합쳐져 있단 말이야. 비타민만 예를 들어 볼게. 비타민 중에 수용성은 주로 비타민 B군, C군 이런데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이런 거 다 지용성이거든요. 근데 수용성하고 지용성하고 서로 반대 성격을 하는 애가 어떤 성분 안에 들어가서 중요한 건 우리 입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소화 및 흡수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잘 흡수가 안 되거나 아니면 수용성이 당연히 흡수가 하죠. 근데 환자라는 특성이 뭐예요? 환자는 질병이 오랫동안 누적돼서 생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화 기능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소화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영양제 흡수도 틀리게 되죠. 자, 영양제 중에 흡수가 제일 안 되는 영양소 1번 단백질. 3대 영양소 중에 그 다음에 미네랄 같은 거 뭐가 안 돼? 칼슘 같은 거. 이 소화가 거의 안 되는 것들이지. 여러분 음식 중에 버섯이 몸에 좋다는 얘기 많이 드셨죠? 버섯은 음식으로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되는 3대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환자들이 버섯을 그냥 버섯 맛있어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볶아가지고 막 소화 안 돼요. 그 버섯의 특징은 뭐야? 버섯 속에 들어있는 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하는 다당체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항암 역할을 하는데 그거는 물에다 끓이면 물에 스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버섯은 탕으로 먹든지 끓여서 차로 먹든지 아니면 우리 보통 요리 중에 버섯 전골이라는 거 있죠. 요즘에 샤브샤브 막 하대요. 전골은 또 너무 강하고 맵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옅게 만드는. 그래서 물에 끓여가지고 먹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정말 영양학적으로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몇 번 들으면 아는 거예요. 아, 단백질이 소화가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단백질은 대량으로 우리 소화기관 중에서 어디서 하냐면 위에서 하는 거예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일은 위산, 아주 제일 독한 산. 얼굴에다 갖다 보면 얼굴이 부글부글 타면 황산하고 산도가 똑같아요. pH 농도가 2에 1였으니 황산 테러할 때가 쇠도 녹이는 거 황산도 녹이고 얘가 이 위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질 분해는 어디서 해요? 지방을?
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간에서 나오는 담즙, 담즙이라는 애가 나와서죠. 그래서 지질은 분해가 되더라도 이 간으로 흡수를 안 해요. 다른 데로 흡수하죠. 다른 영양소들.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말하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저녁에 단백질용 식사를 한다는 것은 속을 비운다는 간헐적 단식이라서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나중에 오토파지라고 하는 최근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오토파지 간헐적 단식이 왜 나왔는지 어떻게 하는 것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하는데 오토파지라는 게 오토파지 내 몸에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면역 백혈구 중에 일정하게 우리가 빈속을 유지하잖아요. 패스팅이라고 그래요. 이걸 빈속을 유지하게 되면 내 몸에 건강한 백혈구가 비리비리한 백혈구를 스스로 잡아먹어서 면역 체계를 더 유지해 준다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 근데 이거는 어쩌다 한 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3개월 이상 평생을 그런 걸 유지해야 돼, 라이프 스타일을. 그럼 적어도 14시간에서 16시간을 안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저녁 시간이죠. 맨 마지막 하루 중에 마지막 식사하는 사람이 어떤 형태의 식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간헐적 식사가 애초부터 안 돼요. 일단 고기를 먹으면 내 위에서 6시간에서 8시간 이상 위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16시간을 하고 싶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2번을 하든 3번 하든 하루 중에 마지막 식사를 할 때는 1시간 정도 내에 흡수가 되는 음식을 드시는 훈련을 해야 된다. 굶으면 안 되죠. 굶으면 부작용이 나죠. 굶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막 숭늉을 먹든지 누룽지를 먹든지 막 어떤 사람은 강호동처럼 삼겹살 아침에 끓여 먹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오늘 뭐 한 시간가량만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해하고 나중에 이해 안 되는 것만 설명을 하시면 자 이렇게 되고 안 되는 게 다시 말해서 내 입으로 하루 종일 들어가는 음식이 다 내 거가 아니다. 들어갔다 똥으로 나오는 게 대부분이지 흡수가 되는 것들은 어떤 형태로 먹을 그럼 나머지 부족한 거는 이거는 뭐 불보듯이 뻔하는 거 이게 누적이 되면 우리 세포는 굽게 되고 그게 문제가 돼서 세포가 또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죠. 참 우리 몸이 저는 대단하다는 걸 느껴요. 그렇게 잘 못하고 있는데도 그걸 채워가잖아요. 근데 그게 세월의 장사가 없는 것이지 30대 이후에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정상으로 가는 게 30대 이후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60대라고 하는 그 저희가 되면 이게 노년기에 적었는데 요새는 많은 분들이 21세기에는 60대가 뭐 준천형이라 그거는 사회적으로 부르는 이름이야. 내가 어떻게 관리했다를 이 사람은 고령기도 보통 고령기가 아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균일 수도 있죠. 자 최근에 밝혀진 이제 최신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과거에는 노화 이퀄 죽으러 가는 길이었다. 그죠? 사람은 늙어서 죽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최근에 이게 별개의 것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럼 동물 중에 안 늙는 애들도 있대. 노화가 돼도 안 죽네. 예를 들면 개구리 같은 데는 양서류들은 노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수명은 짧지 어떤 거는. 근데 양서류 중에 배 같은 길거든. 거북이 중에 장수거북이 같은 거 한 700년씩 사는 애들 있어요. 150년부터 700년 산다. 이 인간이 볼 때, 근데 나는 그게 부럽지 않더라고. 나는 사람은 한 100살 안 하게 돼. 저는 어렸을 때 소리, 70만 넘기면 좋겠다는데 아직도 3년이나 남아서, 내가 70을 넘길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련이 없어. 이게 아니다. 그러면 노화는 노화고 죽음의 그 원인은 뭘까? 그 사실은 아직도 새파랗게 중에 대머리 치료도 하나 못하는데
부모로부터 허투라고 하는 유전자를 물려받은 여성분들은 살아생전에 85%가 유방암에 걸려요. 허투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으면. 그런데 85%가 걸리는데 저희 같은 이 구성유전학에 의한 공부를 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0%가 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유전자 가위라는 게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허투라는 유전자를 떼어내요, 몸에서. 단점은 기술력과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자, 근데 그 85%의 가능성을 아주 낮추는 방법은 허투라는 유전자가 작동을 해요. 유전자는 유전자 스위치라고 해요. 유전자는 스위치라고 표현을 하고, 스위치니까 껐다 켰다 하잖아요. 스위치도 on, 스위치도 off 합니다. 허투라고 하는 유전자를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죠. 근데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먹고, 그러니까 그거를 라이프 스타일, 수면, 호흡, 그 다음에 음식 중에 특히 파이토케미컬 중에 그런 걸 하는 게 많다는 게 알려졌어요. 이런 게. 오늘 이 자리에서 딱 하나만, 이거 왜냐면 전문적으로 공부하면 그 내용 기피할 수가 없으니까 스위치를 오프 시키는데 어떤 스위치를 오프 시키냐. 아까처럼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라든가 또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얘를 빨리 조치를 합시다라고 보고를 하는 수리용 유전자가 있거든요. 유방암 같은 P53이라는 얘가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활동을 안 하니까 얘는 스위치를 거꾸로 켜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허투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고 P53 유전자는 활성화시켜주는 이런 음식 스타일 이미 1980년대부터 연구가 되고 있는데 왜 현대 의학에서는 그런 거를 안 쓸까? 소비자는 돈이 없고 저기는 돈이 안 되고 아시죠? 그럼 그거는 우리가 공부해서 알면 좋잖아. 이런 걸 누가 가르쳐주냐고. 그래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이 생겼어.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책도 써갖고 돈도 많아. 에드 융이라고 하는 아주 대망제. 우리나라에 책이 몇 권 나와요. 외우시는지. 특히 미생물에 대한 공부를 해가지고 장에 대한 그런 것들. 그래서 지우기가 아깝네. 지우기가 아깝네. 사진을 찍어놓기 위해서. 이런 스위치를 켜고 끄는 음식 속에 영양. 이거 파이토케미컬인데 이거를 음식으로 해서 직접 치료를 하고 연구를 하신 분이 한명욱 박사님인데 안타깝게 얘가 더 활성화가 되기 전에 이분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정말.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융합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한국의 블로그나 이런 데서 나오는 제가 설명한 여러 얘기를 다 한명욱 박사가 낸 자료를 보고 만든 것들이다. 내가 보니까 거기서 발전도 없죠. 근데 최근에 나오는 다른 미생물이나 이런 학회에서 나오는 이런 자료를 보면 이것만 조금 더 연구해서 좀. 그런데 제가 그러다가 연구의 한계가 오니까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아무리 좋은 것도 지가 만들어서 먹게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만들어져 있는 게 있다는 걸 찾은 거예요. 찾았는데 그때 내가 그걸 뭐라 그럴까, 약간 환이라 그럴까, 기뻤던 내용이 우선 나한테 도움이 되게 슈퍼프루트. 사실 슈퍼프루트가 많죠. 그런데 이 회사에서 이거를 제품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우선 가장 그런데 저는 이거였어요. 아사히베리, 아사히 퓨어라고 해요. 아사히베리 100%. 그 다음에 노니 퓨어, 이건 발효예요. 얘는 왜 발효래인가 나중에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고지베리, 고지 퓨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망고스틴.
이거는 안타깝게 식약청에서 지금 금지시켜가지고 우리나라만 못 들어와요. 미국에서는 팔아요. 염증이 있는 사람.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질환이 염증이거든요. 암도 염증성이에요. 제가 볼 때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 동물성으로 좋은 것도 있어. 동물성. 이건 식물성이에요. 식물이잖아요. 동물에서는 락토페린. 근데 이게 사용 안 나와요, 이게. 안타깝게. 근데 뭐 이게 있으면 됐죠. 근데 한국의 식약청에서 이걸 안 풀어주는 거야. 저는 뭐 식약청도 언젠가 풀어주겠지. 근데 망고스틴을 쓰는 데가 별로 없어서 떠드는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거 플러스 이런 것들을 다 섞고 자연에서 나오는 또 다른 것들을 섞여서 만든 게 데일리 빌드인데 저는 이게 명품이에요, 명품. 이거는 사람이 만들지만 자연을 100% 이용하는 건데 얘는 여러 성분들을 조합을 해야 되잖아요. 이 조합을 해서 만든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일리 빌드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맛은 있는데 잘 못 쓰겠는데 고윈이라고 하는 성분이 이것도 엑산이에요. 고윈은 20가지의 과일을 슈퍼프루츠를 섞은 건데 이 20가지 과일이 특이해요. 20가지인데 하나는 동양에서 구분하기를 음의 과일 10가지, 양의 과일 10가지를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근본적인 역할이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요. 호르몬의 균형이 잡히면 에너지가 솟구치죠.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만든 회사가 있는데 이거를 약 파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저는 너무 21세기의 건강 공부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뭐 어느 회사에서 아무리 좋다고 해봐야 소용없어. 다 타블렛이나 파우더야. 파우더를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 다음에 액상. 그러면 흡수력이 1순위, 2순위, 3순위예요. 유효기간은 얘가 길어요. 3년, 2년, 1년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 수준으로 만들지 뭐하러 이 수준으로 만들어. 얘는 9개월부터 유통 못 시켜. 이 회사는 그게 그러니까 이 회사에 20년, 30년 전에 암에 걸렸던 사람들이 이 회사 제품을 애용하는데 그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지 저는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해요. 좋으니까 많이 파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것만 잘 맞춰서 이분이 그것만 먹으면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건강 커뮤니케이터가 필요하다. 하필 그 공부를 저희가 했네요. 근데 제가 그 강의할 때 잘못하면 약장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거를 누가 뭐라고 하든 이 사업을 시작한 11년 전에 건강교실이라는 걸 연구해 제가. 그래서 제가 2014년도 5년도에는 전국에 한 달에 15개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젊으니까 그게 됐는데 제가 요새는 서울, 대전, 중부권에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유튜브를 이용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유튜브는 쓰는 사람은 써도 안 쓰는 사람은 안 써요. 그리고 유튜브로 한계가 있어요. 너무 아까워 내가 유튜브에다 이런 걸 내놓기를. 왜냐? 뭐 그냥 도나 개나 막 아무거나 듣고 떠들어대는. 저는 진짜 5명도 좋고 3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작하면 7번, 8번을 해줄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대신 저는 제품 설명하는 걸 거릴 게 없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걸. 돈이 더 들어. 히포소프트 마찬가지예요. 히포소프트 자기가 만들어 먹으면 재료값 5,500원이면 되는 건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려고 그러면 레시피 딜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거는 레시피를 줘도 놈이 가서 독주기를 짜신데도 발효시킬 방법이 없고 논의가 우리나라에 안 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를요 정말 잘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거 말고 여기에 추가로 이제 제가 몇 가지 더 보는데 아이오닉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패스팅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간헐적 단식을 하기 전에 내 몸을 해독을 시킬 때
공복으로 있으면서도 먹으면 완벽하게 건강을 챙겨주는 영양소 아이오닉 패스팅, 그 다음에 데일리 빌드, 그 다음에 리퀴드 코럴 칼슘 하는 이런 액상 제품만 먹고 여러분들이 거의 한 달가량을 아무것도 안 먹어도 건강에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쁘게 하는 음식들이에요.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암에 걸렸어도 현대의학이 좋아졌대. 통계적으로는 생존 확률이 이렇게 드는 게 하나도 없어. 특히 췌장암, 장동암, 당관암, 5년 생존율이 아직도 15% 내에서 허덕입니다. 그럼 그런 암들은 어떻게 할 거냐? 간헐적 단식은 흡수되는 영양소를 얼마나 양을 먹을 것이냐 철저히 계산하는. 그럼 계산을 못해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럼 계산이 돼 있는 믿음직한 제품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제품을 찾는 분별력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제가 오늘 여기서 할 때는 주로 이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적인하고 거기에 대한 제품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그럼 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장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장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미생물은 어떻게 해서 21세기에 중요한 게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누가 오셔도 된다 봐요.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하나 찾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일 이런 걸 알았어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일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현재 몸이 어떤가를 분석하는 일이에요. 그걸 몸 분석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걸 뭐 혈액 검사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혈액 검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제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인바디 같은 거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 인바디 잘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바디라는 것은 내 몸에 여러분들은 이제 MRA가 있습니다. MRI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 공명 시스템이에요. CT하고 좀 달라요. MRA는 뭐냐면 한쪽으로 전류가 들어가서 여러분 보통 보셨어요? 여러분 냉장고 만질 때마다 그 물에 1기가 우리로 말하면 짜릿하다고 느낄 수 없는 전류가 모든 가전제품 만들 때마다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보통 우리 몸을 들어왔다 나가는 시간이 보통 한 1분여 걸려요. 들어오면 일단 몸을 타고 돌아요. 그 전류가 MRA는 전류가 이쪽으로 들어서 몸을 한 바퀴 다 돌고 어디선가 나가야 돼요. 그걸 이용한 게 인바디 같은 거예요. 양쪽을 잡지 한쪽을 잡지 않잖아. 몸 분석을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의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근육, 뼈, 그걸 바탕으로 체지방, 그 다음에 몸의 균형, 이런 것들만을 전문적으로 자료를 뽑으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MRI라는 건 냉정하게 따지면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범주를 어디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호르몬의 문제라든가 소화기계의 문제라든가. 근데 이걸 현대의학에서는 주로 CT, 내시경 이런 형태로 이제 보는 거죠. 왜냐면 구체적으로 씹어야 돼. 그런데 몸 분석을 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잖아요. 인바디 하는데 무슨 돈 들어요? 안 들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몸 분석을 좀 한번 제일 하는 게 좋아요. 내 몸 분석을. 그래서 그 몸 분석에서 특별히 예상이 되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검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관리를 위한 그걸 같이 제가 앞으로 할 교육의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먹는 것만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성 유전학이라는 것 자체는 이 사람의 기본적인 환경, 수면, 호흡, 음식이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운동이 있긴 해요.
이 운동은 여러 가지를 포함해요. 제가 말하는 운동은 여러분들 무조건 뛰고 달리고 뭐 사는 운동인데 이 운동의 가장 큰 개념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 버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호흡이 연결이 돼요. 운동은 반드시 이게 2번, 4번. 음식은 레시피를 공부해서 내가 좋은 중국 선생이 얘기해서 이렇게 좋은 거 먹는데 음식은 막 먹어야지. 자, 이름만 바꿉시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려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대가.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정말 어쩌다 한번 좋은 음식 먹고 싶으면 사실 그게 좋은 음식이보다는 맛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는 있어. 자기한테 좋은 음식은 아닐 수 있죠. 그렇지만 삶이라는 게 그 식도락이 굉장히 중요한 저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하게 평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친구들을 만났을 때 파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건강한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죠. 엎친 데 덮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성남이 됐든 서울에 됐든 좋은 친구들한테 우리가 건강공부,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한 10명 이내에 친한 분들끼리 모일 때라서 제가 건강 강좌를 해드려요. 그리고 그 건강 강좌를 착착해서 여러분들한테 응용하시고 여러분 가족을 먼저 쓰시고 남한테 얘기하시고 그 부분 충분해요. 그분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이 그래서 저는 거의 10년 이상을 7명에서 한 10분들 되는 분들이 가족처럼, 심지어는 이제 그분들 중에 리더들이 자기 가족을 초청을 해요. 저를 자기 집으로. 한참 많을 때는 막 아침부터 가고 저녁 때까지 그쪽에서 밥 3끼 다 먹으면서 손주들, 퇴근하고 오는 사위들, 남편들. 근데 그게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쓰고 있는 관계들이 저희 도서관으로 재즈 공연도 여러분 그냥 삶이 윤택해지는 거죠. 심지어는 그 선생님들이 거기를 왔다 가서 이 도서관에서 공연 같은 거 하면 얼마 들을지 다음 거 구원하고 싶다는 거야. 도서관에 무슨 예산이 있어. 그래도 저는 지금은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받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깝게 커뮤니티를 유지하면 그거는 서로 간에 분별력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분별력이 무슨 가스라이팅을 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마치 우리를 위한 것처럼 널려 있지만 그것들이 날 위해서 있는지 아닌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